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그 미스터트롯에서 나왔던 노래죠. 임영웅 씨의 바램이라는 노래였고요. 일단 두 번째 곡으로 가기 전에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저는 영천 출신이고요. 현재는 지금 저기 대구 저기 만촌동에 살고 있어요. 그냥 이제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게 되는 김희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바람도 적잖이 부니 날씨도 좋고 영천에 이런 루프탑이 있는지 몰랐어요. 분명히 제가 이사 갈 때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영천도 좀 많이 변해가는 거에 다시 한번 참 큰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다음 노래로는 멜로가 체질 보셨어요? 네, 멜로가 체질에 나온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친다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던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물 한 잔만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방금 하다가 목이 마려워가지고 다들 여기 영천 분들이신가요? 혹시 저기 우방 아파트 저쪽 아시나요? 야사동 쪽에. 예, 제가 우방 아파트 살았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뒤에 다시 이사로 올 것 같네요. 예. 네, 다음 노래는 좀 유명하진 않은 노래인데 따라 부르기 딱 좋은 노래예요. 나만 따라와라는 노래인데 그 문구에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와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이 부분만 계속 기억하시다가 어디 나오지 하다가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여기구나 하나 둘 셋 따라와 이러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갑니다. 짜장면 먹을래? 아님 짬뽕 먹을래? 엄마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님 아빠가 좋아요? 붙잡아야 할지 이대로 지나갈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결정할 수 없다면 그냥 맘 가는 대로 그 손이 가져온 대로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하나 둘 셋 약해요 다시요.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따라와 예. 혼자 영화 볼래요? 아님 나랑 만날래요? 혼자 밥 먹을래요? 아님 나랑 같이 먹을래요? 결정을 못해서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 서로 다 아파할 거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냥 맘 가는 대로 그 전이 가져온 대로 그만
붙잡아야 할지 이대로 지나갈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결정할 수 없다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저 니 가져온 데 마지막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하나 둘 셋 박자가 안 맞아요. 한 번 할게요.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따라와 예. 자 진짜 찐막이에요. 그만 생각하고 내 손잡고 따라와 예. 따라와. 네 감사합니다. 세 곡을 연달아 부르니까 목이 아프네요. 네, 사실 저도 영천에서 나고 자라서 살아와 봤지만 영천만큼 참 좋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여유롭고 대구 가서 사니까 수성구 가서만 살아도 참 많이 좀 삭막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전에 영천 살 때랑은 좀 다르게 앞에 달구벌대로여서 차도 엄청 많이 다니고 아침 출근 시간 때 차가 엄청 많이 막히더라고요. 영천에선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본 적이 없었는데 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걸 보고 많이 삭막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 근데 뭐 서울은 이거보다 더 그렇겠죠. 뭐. 네,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또 이제 진행을 이어가실 건데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릴 노래는 샘김씨라고 이제 가수 있는데 K-팝스타에 옛날에 나온 가수예요. 그 샘김씨의 마마돈 월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제 샘김씨가 원래 미국에서 살다가 K-팝 스타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면서 그 고향에 이제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서 쓰게 된 노래예요. 뭐 여러분들도 여기 어떻게 보면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집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마돈 월입니다. 연락도 잘 안 하는 멍청한 우리 아들 잘 지내니? 과자 좀 먹지 말고 청소 똑바로 하고 어떻게 네 아빠하고 그렇게 똑같니? 잠도 제대로 자고 청개구리 너 아이고 끝이 없네. 말은 할수록 길어질수록 다 똑같은 말. 엄만 널 사랑해. 엄마의 맘 아빠의 맘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할머니의 맘 할아버지의 맘 멀리 있어도 다 똑같아.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멀리 있는 건 상관없었어. 자주 못 봐도 상관없어. 우린 행복해.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 있으니
우리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고 절대 울지 말고 서울의 밤 바다 건너의 밤 멀리 있어도 우리 행복해 보고 싶은 밤 모두 궁금한 밤 멀리 있어도 우린 행복해 So mama don't worry So mama don't worry 연락도 잘 안 하는 멍청한 엄마들 잘 지내요 요즘은 할 일이 많이 생겼죠 열심히 하고 곡도 쓰고 밥도 새끼 다 챙겨 먹으니 저는 걱정 말고 엄마 건강하고 동생들 챙겨요 저는 걱정 말고 엄마 건강하고 조금만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여기 와서 공연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봅시다. 네, 지금까지 김희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너무 좋은 노래 들려주신 김희태님한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 진짜 밖에서 이렇게 공연 너무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콘서트 듣고 싶었어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정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네트워크 파티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반갑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더 많은 청년분들 원래는 기획하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악화되는 사정에 이렇게 적은 인원분만 모시게 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 2시간 정도 쭉 강의가 진행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화장실은 자유롭게 2층에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행사는 이렇게 오롯이 사실 뭐 연령대분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상관없이 저희 오롯이 청년들을 위한 이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좀 볼게요. 순서가 저희가 이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선 강의를 좀 듣고 궁금하신 점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서로 좀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희 청년 영천에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강구민 청년을 통해 오늘 행사의 취지와 향후 청년 모임 운영 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강연 시작할 건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와 함께 청년 조사에서 참여는 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해 영상으로 좀 부탁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나가고 있거든요. 영상 팀은 내부에서 유튜브 중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사람 컨텐츠 랩 실시간 중계 지금 하고 있고 혹시 나중에 추후에 좀 질문사항이나 좀 게시사항 있으시면 질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조하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강구민 청년분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할게요. 네,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3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힘든 게 코로나도 있고 청년분들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분들이 조금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영천에서 루프탑에서 공연 듣고
조금 하는 거는 좀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저희들 안에서 준비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금호 강변이 이렇게 보이는 전경을 보면서 이렇게 토크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아까 전에 김희태 군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은 웅크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 청년 콜로키움은 저도 청년의 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의 한 시절에 청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청년 정책, 청년 조례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서울이나 대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좋은 얘기들만 듣고 있는데 과연 영천 같은 소도시에서도 정말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유로운 상상과 아이디어들을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아까 공연한 분도 희태 씨도 참여를 해주시고 뭐 지금 방금 사회를 본 지용 씨도 청년 홍보시거든요. 뭐 그 다양한 디자인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주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좀 만들어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대구 경북연구원에 청년정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니까 지원해봐야지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저희들이 이 콜로키움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받게 되었고요. 지원은 받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옛날 방식을 구애받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또 흔쾌히 청년 콜로키움을 해도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으셔도 청년다운 마음만 있어도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나이로 저희들이 청년을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로 한 시절에 저희들이 청년만 할 수 있는 고민들과 어떤 에너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이때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로서 이 소도시라는 곳도 다른 대도시처럼 청년 정책, 청년 조례 같은 것들이 좀 청년의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로 방향성인데요. 청년들은 실제로 결핍도 있지만 청년의 시절에만 나올 수 있는 에너지나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두지 않고 확산하는 방향에서 조금 정책들이 펼쳐져야 될 텐데 그런 얘기들을 첫째로 조강래 씨, 울산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 얘기 통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고요. 둘째로 내용인데요. 청년 정책, 청년 조례 말로만 들어보셨지만 실제로 청년 정책이라는 게 과연 저희들 이제 삶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어떤 거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도시의 사례로서 또 한번 강의를 좀 듣고 아이디어를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방법인데요. 아무리 좋은 내용과 방향성이 있더라도 이것이 조금 체계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은 또 소위 말하는 행정 중심 뭐 이런 문제를 탈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이나 청년 이런 조직화, 청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계속 고민해 오는 것들도 얘기를 드릴 텐데 이를테면 청년위원회, 청년 조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 조례도 직접 청년들이 스터디해서 청년 조례를 발의하는 형태도 저는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조금 나누고요. 오늘은 상견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천에서 이렇게 인터뷰 실시간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는 이유들도 저희는 아마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바빠서 못 오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 영상이 기록이 남아서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도 만들고 또 가능하다면 다음번 모임을 저희들 기획할 때는 정말 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분들 한 10분 정도를 좀 모아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동력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뒤에 하실 분이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요. 오셨구나. 죄송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강래 울산 청년 전체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청년분 얘기를 좀 30분 정도 듣고요. 이어서 청년과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얘기들, 창업 이런 얘기들을 박기찬 지역가 소셜비즈 연구원 팀장의 얘기를 듣고요. 그 두 개를 딱 1시간 듣고 나서는 지금 인터넷으로도 질문을 받고 있고
청년분들도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유 토론을 해서 조금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긴장된 걸 좀 푸시고, 이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감정 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주시고 네, 그 조강래 청년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조강래라고 하고요. 오늘 오는 길이 정말 즐거웠는데 도착하니까 저한테 마치 선물을 해주시는 듯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맞는 좀 알찬 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원래 PPT를 띄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안 보일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이야기, 그리고 울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청년 정책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울산은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네, 오늘 제가 울산을 벗어났으니까 울산 욕을 좀 시원하게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좀 들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조강래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지역에서,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좀 해도 될까요? 네, 좀 경직된 것 같죠? 네. PPT 필요하세요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중간중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는 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지금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울산은 2기 청년 네트워크 2기까지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네, 17년 지난 17년 여름에, 네, 8월에 처음 생겨서, 네, 지금까지 제가 2번 연속, 네,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청년네트워크 2기에서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네, 아주 재밌는 이름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우리 동네 보안관은 어떤 팀이냐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그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 어른들만 하던 맨날 그 뭐 짓고 하드웨어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탈피해서 청년들 목소리를 좀 담아서 도시재생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팀이고요. 네, 갈 길이 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나름 괜찮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원래 도시재생 이러면 도시재생팀, 뭐 청년 도시재생팀 이렇게 딱딱하게 지어야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팀 이름이 이렇게 좀 우리 동네 보안관처럼 이렇게 재밌는 이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제가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울산에서 지내고 있는 청년이고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할지 준비를 해왔는데 다시 자료를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요청을 드리는 주신 건, 영천에서 요청을 주신 건 청년 정책이랑 그다음에 청년 조례랑 기본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사실 제가 청년 정책 활동가지만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실 미디어 활동가고 원래 영상 제작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은 아무튼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청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법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우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서울이 먼저 청년 기본 조례를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기본법은 올해 20대 국회 끝자락에 생겼죠. 네, 원래는 이게 표류가 되다 통과를 하지 못할 걸로 가능성을 점치다가 이번에 50개 전국에 있는 청년 단체들이 1인 시위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지를 가지면서 국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할 때에도 기본법만은 통과돼야 된다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서 좀 극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기본법 안에는 사실 아까 우리 강구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은 사실 마음만 있으면 청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의 관점에서는 사실 지역적으로 청년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좀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기본법에서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만 해서 청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게 그동안 정책들이 좀 나이 때문에 사실
뭔가 다양하게 좀 뭔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먼저 법령에서 그걸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기본법이 통과됐다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요. 사실 다양한 또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사실 기본 조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실 청년 정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붙어 있는 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정책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할 텐데요. 사실 정책은 정해야 하는 바가 많지만 제가 좀 오기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정부 혹은 정치 집단의 방침, 어떤 방향, 큰 틀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청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청년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쪼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정책이란 과연 어떤 필요로 하는지 울산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울산의 이야기를 좀 먼저 제가 그리고 울산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온 게 맞는 것 같고요. 울산은 2017년 지금 3월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2017년 4월에 청년 기본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청년 기본 조례는 많은 광역시에서 이미 통과가 됐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5년에 서울이 먼저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제주 이렇게 줄줄이 광역에서 좀 통과를 시켰는데 울산이 좀 가장 후발주자에 있었습니다. 사실 기초들도 이미 많은 도시에서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청년 그 기본 주거 조례, 뭐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청년 인구가 적지 않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늦게 탄생을 했고요.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배경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는 그 울산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가 생기기 위해서 또 하나 조례가 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7년의 이야기를 좀 거슬러서 올라가면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 네트워크가 생긴 건 사실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기는 합니다. 되었기는 했는데 그 울산광역시장의 관담회에서 그 한 이제 울산대학교의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된 동아리에서 우리도 청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처음 내서 기본 조례와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실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만들어 본다는 건 첫 번째로 이제 조례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라는 이 그 나름의 어떤 좀 의미가 있는 거버넌스를 그 당시에 울산 청년들 중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사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에서 먼저 좀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이 직접 짜서 제정했다는 말은 사실 기본 조례의 내용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좀 직접 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제가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서울이나 이런 경우는 청년 네트워크라는 거버넌스가 이미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시의회에서 기본 조례에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정말 기초적인 이 청년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조차 없다 보니까 조례에다가 이 청년 네트워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청년 네트워크라는 이 조직에 대한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수치까지도 기본 조례가 정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틀이 잡혀 있으니까 편리하네라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거버넌스가 아닌 이 청년들이 너네 필요로 해 보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마치 이제 하향식으로 이 청년 네트워크에 대한 항목이 짜져서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뭐 필요로 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청년 네트워크의 어떤 이 회장이나 뭐 부회장, 우리 회장이라는 이름도 사실 지금도 회장님이 계십니다. 회장이 계시고 부회장이 계신데 직함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디 무슨 내가 이건희도 아니고 무슨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다녀야 되냐.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라는 말을 쓰거나 대표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이 회장이라는 말도 사실 이제 행정에서 그 시의원도 아닌 이제 담당 그 당시에는 그 기조실 담당 이제 정책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이걸 다 짜가지고 회장이라는 명칭도 이제 타 도시에서 보고 이렇게 그대로 베껴서 사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청년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가장 또 중요했던 건 이제 50명 이내로 회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위촉을 해야 되고 해촉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이게 직장도 아니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해촉도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워질 뿐더러 새롭게 50명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점도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만남들이 사실 자유로웠는데 요즘 사실 코로나 전국 속에서 만남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촉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어려워져서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몇 년째 사실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또 7항에 이제 시장은 회원이 제8조 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해촉에 대한 권한이 사실 그 시장님한테,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님한테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문제를 일삼아서 해촉이 되는 거는 당연하나 이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항목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2017년에 제가 어느 정당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울산대학교의 한 정당, 그 당시 야당인 한 정당이 어떤 그 대학생 위원장이 사실 이 청년 네트워크 회원인데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직권으로 해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징계위원회가 해부된 것도 아니고요.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디 권한으로 시민을 거버넌스에 소속된 시민을 그렇게 해촉을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네, 물론 이런 그 조항이 있었고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가 정말로 되었다면 우리 회원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울산시에서 행정이 지급자니까 문제가 너무 많구나.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지점이 돼서야 이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2년이라는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7년에서 19년까지 임기가 됐는데 이게 한 18년쯤 되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 소속 안에도 다양한 사실 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청년들이 계셨는데 사실 지방선거 결과로 이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사실 그 당시에 광역시장님과 같은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활동을 전혀 안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 뭐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행정이 직접 뭔가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탈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저는 굉장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몇 명을 비롯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의지가 있어도 끼껏 해봐야 이제 50명에서 10명 정도로 확 줄여버리니까 사실 이게 대표성도 떨어지고 이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조례를 좀 뜯어 고쳐야 되고 청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 일기 끝 무렵에 이제 TF 팀이 조성이 됐는데요. 이 TF 팀은 말 그대로 이제 갈아엎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청년들이 직접 뭔가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그러니까 이제 상향식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2018년 넘어가는 이제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새롭게 청년 네트워크 2기가 모집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청년 기본 조례 이 사진 그 다음 장에 보면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어떤 그 저희 수학 시간에 풀었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모양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가 있잖아요. 지금 되게 저희가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험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가 이런 걸 짜보고 같은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보고 그래서 만들어 본 건데, 실제로 청년 2기가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손으로 바꿔 나간 거고요. 어떤 모양이냐면 밑에 보면 동그라미로 모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건 사실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회원이라는 기준은 울산광역시 그 청년들 모두가 사실 울산 청년 네트워크 회원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모임들이 일어나야 되고, 뭐 장명도 사실은 팀 장명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기만 하더라도 4개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뭐 고용 일자리 분과, 주거 안정, 뭐 이런 식으로 능력 개발 이런 식으로 마치 행정이 기다렸다는 듯이 짜놓은 팀이었다면 2기부터는 그러지 말자. 우리가 관심 있는 활동에 관심 있는 어떤 그런 팀명을 짜보고 거기에 맞게끔 좀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좀 짠 거고요. 사실 그런 우리가 좀 사실 정책 활동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재밌는 관심 분야의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자. 그리고 진짜로 이제 청년 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정책이 정말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광역의원, 시의원이 있겠죠. 그리고 시장 공무원들이랑 같이 만들어보는 어떤 진짜로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상향식 구조고 되고 있고요. 1기 무렵에 마지막 무렵에 아무튼 이렇게 좀 저희가 도시카를 해서 만들어 놔서 2기부터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팀 활동이나 아까 제가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팀이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런 취지에서 좀 재밌게 나왔고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청년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울산은 5개 기초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초 구군 청년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테이블에.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처음에는 뭐 도시재생 같은 거대 담론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은요. 그냥 우리 동네에 한번 놀러 올래? 우리 동네 와서 우리 동네에 그런 거 있는데 한번 놀아볼래? 이렇게 하다가 서로의 동네를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노는 것도 좋은데 그 도시의 문제점이 동네의 문제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가 있을까? 도시재생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좀 껴서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울산은 13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한 개 지역을 먼저 좀 선정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청년 목소리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아직 갈 길이 너무 먼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재밌는 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정책이라는 건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실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집중을 해서 그만큼 정책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의 또 그림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사실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활동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제 제기만 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 대안으로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만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이 안 들으세요. 네, 듣기 싫다고. 그리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거든요. 또 다른 이제 영천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어요. 굉장히 우리가 불만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방법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네 아무튼 방금과 같은 이런 도시카를 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하네요. 30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면 사실 울산은 지금 청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는 도시들을 많이 따라하려고 사실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울산도 지금 청년 기본조례 기초 구군에 있는 청년 기본조례 말고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부족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울산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좀 바빠요. 사실 울산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산은 그 산업 도시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직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고 청년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다양한 산업군의 청년들을 모으려면 사실 거의 새벽에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우리가 보통 뭐 9 to 6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출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주간 이제 자동차 주간 출근은 새벽 6시에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야간 출근은 3시 반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서교학 같은 경우는 이제 3교대 4주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10시에 출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난 3년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
막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바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조금 더 행정의 언어를 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엔 정말 공무원분들이랑 전화로 많이 싸웠는데요. 지금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울산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 추진단도 좀 생기고 그 안에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담고 좀 정책화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5개 구군이 아직 다 활발하게 사실 울산은 광역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좀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기초 단위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영천이나 경북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야 영천에서는 이런 멋진 것도 하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좀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면 제가 미처 못한 것들이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진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다들 무섭네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마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정권에 따라서 사실 그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완전히 좀 달라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경험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아, 네네. 사실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고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미 그렇게 그 큰 틀에서 좀 내려져 있는 정책 같은 경우를 그 흐름을 크게 바꿀 수는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하면 청년이라는 이 세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세대 그리고 많은 계층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 디테일함을 공무원들한테 각인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지금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비단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노동에서 자꾸 끝나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다양한 부분에서 좀 어떤 지원 정책이나 그리고 그 지원 정책을 짜는 것도 사실 청년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 말고는 잘 안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 네트워크라는 한 이 정책 거버넌스가 해야 될 방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말씀이 나와서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게 정치의 주체에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청년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거버넌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청년이 좀 기대지 않고 자발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말은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울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시나 이런 구군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정말 이런 좋은 카페 같은 공간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많이는 못 만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내고 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닿을 수 있는 연습들을 같이 해나갈 필요성을 충분히 어느 때 보면 어느 단체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해주신 줄 알고. 네. 네. 말씀하세요. 처음에 규모 어떤 규모? 인원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50명의 인원이었는데 또 인원이 좀 할 말이 많은 게 저희가 50명을 한 번도 다 채워서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전체 회의를 어떤 연도에는 매월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반기에 한 번 이렇게 4월 그리고 9월에 못해서 저희가 10월에 그저께 했는데요. 줌으로 네,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온라인이 참석수가 제일 좋더라고요. 아무튼 50명을 다 채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명이라는 이 인원 제한수가 사실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 문제 제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조례 부분이 저희가 문제가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번 조례를 그래서 이번에 좀 아마 바꾸는 계기가 3년 만에 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시의원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발의를 대표로 해서 아마 지금 청년 네트워크에 관한 이런 좀 자잘한 수칙들은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사실 좀 제한을 없애거나 아니면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세칙들은 다 청년 네트워크가 내부 내규로 짤 수 있도록
회장, 부회장 이런 명칭도 인원수도 이런 것들도 청년 네트워크가 내규로 짤 수 있도록 좀 훨씬 더 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 그 조례를 만드는 계획에서 작년 말에 조례 TF팀이 저희 네트워크 안에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안에서도 나름 법률 전문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다음에 청년 시의원이랑 저희 운영진이랑 그다음에 저랑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조례 TF팀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제 청년 기본법이 그 당시에 좀 발의가 된 상태여서 통과가 될 예정이니까 기본법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어서 조례도 저희 손으로 좀 직접 바꾸게 됐고 아마 뭐 아직 발의가 된 상태는 아니라서 통과가 되겠다는 말은 저도 장담은 못 드리는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무튼 인원은 그렇게 좀 구성이 됐었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네, 지금도 우리 복무보안관 팀이 있습니다. 네네. 울산 같은 경우는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울산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어요. 근데 인구가 거의 기초의 좀 큰 기초 도시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청년들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생겨난 이런 신도시가 아니고서는 사실 굉장히 좀 노후된 지역이라든지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동네를 탐방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청년 민원단 수준으로 약간 여기 가로등 안 켜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너무 뭔가 민원 던지기식의 이런 활동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좀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청년 기반 도시재생이 어떻게 실효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부터 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사실 의무사항이라서 쓰기는 했는데 저희 주제를 그렇게 잡고 지금은 도시재생 13개 뉴딜 사업이 13개 지역에 13개 동에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꼽아서 이 주민들이랑 좀 만나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과 외부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만나서 콜라보해서 이제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도시들 다 마찬가지지만 울산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90%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뉴딜 사업이 한 4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90% 정도는 다 하드웨어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까마귀가 유명하다 그 동네 그러면 무슨 까마귀 기념관을 짓고 아무도 오지 않는 까마귀 기념관을 짓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직접 참여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만나서 저희가 청년들이 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목소리 좀 내고 그리고 청년 기반이라는 건 사실 도시는 앞으로 청년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혹은 5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 수혜자는 당연히 청년인데 청년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에 어떠한 곳에도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정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청년들이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보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좀 끝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천 청년분들이시고 아마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청년분들이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강국인 선생님도 그렇고 계시고 정말 멋진 공간에서 이런 활발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울경 동남권에서도 청년 정책 연구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경상권이 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물론 이렇게 힘을 모은다는 말이 좀 왜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소도시의 청년들, 울산도 소도시니까요. 청년들이 이렇게 좀 즐겁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강내 선생님한테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청년과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역과 소셜비즈의 박희찬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찬이라고 합니다. 저도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낮에는 햇볕이 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따뜻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제가 준비한 내용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제 받으신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과 창업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전에 앞서서 이제 청년 조례와 관련된 내용도 들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말해서 청년이 어떻게 이 지역 사회의 문제에 함께 참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식, 다양한 방식 중에서 우리가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서 존중받고 또 대우받고 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다양한 길 중에 창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해 나갈 수 있음을, 또 그 가능성을 안내해 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어떻게 대우받았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의 주체. 그리고 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아파야 청춘이다. 당연히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문제로 치부가 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또 시대가 변하고 또 이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청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청년 조례다, 또 이런 청년들만의 문화다, 이런 이야기들로 또 확산되어 나가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영향 있는 또 책임 있는 주체로서 또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 것도 여전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 일부 남성과 반대되는 여성들은 또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청년은 아직까지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게 청년들이 원하는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자는 의미로서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청년들을 배려하고 또 청년들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짐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가 말했던 인식과 또 별반 다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청년들의 꿈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잖아요. 혹은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이제 꿈을 꾸고 그런 희망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또 귀담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어서 청년들이 대우받는 시대도 필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의 일환으로서 청년의 창업이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 고민, 연애 고민, 친구, 가족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아마 일자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불과 우리 한 5년쯤 됐나요?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창업을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됐는데 관점은 두 가지 관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거든요. 근데 경기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이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일정 부분 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외 공장으로 다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는 정부의 방침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는 계속 변합니다, 그죠? 그 변하고 그 변화하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 영향 있는 기업들은 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기업들입니다. 애플도 청년 누굽니까 대표 이름이? 잡스, 청년 잡스가 만들어낸 기업이지 않습니까? 또 페이스북 같은 것들도 다 청년들이 만들어낸 기업들이죠. 우리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년 창업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기업의 한계가 청년 창업의 부정적인 결과라면 뒤에 말씀드리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의 창업을 권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창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취업 혹은 경험적 측면에서 과거의 관점의 창업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었죠. 자본, 그죠? 커피숍 하나 내는데 2억, 3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프랜차이즈 통닭집 내는데도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없으면 과거에는 창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기술과 또 경력 같은 것들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청년들은 당연히 창업보다는 취업이 청년들한테 맞는 옷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본 창업 혹은 매우 적은 자본으로서도 창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이라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창업의 아이디어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우리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창업들을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창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 취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된다, 공공기관에 취업한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바라는 어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는 그것과 다르지 않죠.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갈 수 있는 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소기업 혹은 그 이하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끔 되는 부분입니다. 월 평균 200만 원 혹은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퇴근하면 다행이고 7시, 8시 정도 넘어가는 것들은 비일비재한 것들이고 또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 손치더라도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고민이 이어지는 것이 실제 직장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죠? 또 시간적인 여유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지만은 주말도 없이 또 휴가도 없이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더 답답하죠. 이 직장 생활을 내가 1, 2년 정도 있으면 좀 더 나아질까, 3, 4년 나아질까, 1, 2년 있으면 다른 직장 알아봐야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년, 10년 정도 잘 버텼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직장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내년을 걱정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또 직장 생활의 실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업에 대해서. 창업도 창업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또 직장 생활과 다른 어려움이겠죠. 창업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들. 또 창업도 이 사업 비즈니스를 지속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200만 원 버는 거 하고 내가 대표가 되는 창업을 통해서 150만 원 버는 거 하고를 비교해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직장생활 돈만을 추구했던 기성세대와 다르게
우리가 150만 원을 벌더라도 내가 출퇴근 시간이 조금 자유롭고 내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창업이라는 곳에도 투자를 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요즘에 청년들의 선택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들이 추구하는 그런 취향하고도 굉장히 매우 부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창업을 해서 대박을 터뜨리자, 창업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 혹은 사이클에 맞게끔 창업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 또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청년 창업들을 바라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하는 소규모 창업들도 많고요. 또 온라인 기반을 잘 활용해서 우리 노력 대비 많은 이익과 성과를 창출해내는 창업도 많고요. 또 아이디어를 기반한 창업인데 아이디어를 기반한 창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개념 창업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개념 아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창업과 다른 방식의 창업을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천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굳이 들자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기 그 숭일당 옆에 보면은 그 Y 식당이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더라고요. 그죠? 기성세대들은 절대 저런 방식으로 창업하지 않아요. 기성세대들은. 그리고 제가 아는 기성세대 분들한테 저 집을 소개해주면 아이고 저기가 뭐가 장사가 되겠노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돈가스를 파는 것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을 법한 곳에 가게를 내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역발상에 의한 창업이고, 굳이 말하면은 개념을 바꾸는 형태의 창업이라고 해서 개념 창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해나가지 않은, 청년들이 해나가는 창업의 방식은 이렇게 소규모 창업, 또 온라인 기반의 창업, 또 개념 창업의 방식을 취해 나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창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분석해야겠지만, 또 청년들의 창업의 특징은 서로 도움을 주어가면서 서로의 사업장들을 키워내는 노력도 잘 해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청년만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경쟁사의 개념들을 많이 두고 있다면, 청년들은 서로 자신들의 경험들이 부족하니까 상호간의 경험들을 보완해 나가고 또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그 활동들이 높더라라고 하는 측면도 청년 창업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을 해 나가려면 소규모의 아주 적은 자금이라도 필요한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겠지만 날린다고 생각하면 참 아깝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보 혹은 제안을 드리고자 사실 이 자리에 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도시재생 사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영천 지역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세요 혹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죠? 요 지역도 도시재생 지역입니다. 요 지역도 도시재생 지역이고, 요 강 건너서 도시재생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아마 내년도가 되면은 지역 내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도 만들어질 거고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사업도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진입을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 미천한 경험이 남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청년 창업 경제 블록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창업을 해 나가는 그 수단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취업을 한다, 또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의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지역의 하나의 그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정상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주체로서 청년들이 일어서는 그 방향 하나의 방도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역 모든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하는 목소리가 바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정책들 아무리 펼쳐나가도 그게 효과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지역 내에 괜찮은 청년 혹은 청년 창업가들이 2개 팀 혹은 3개 팀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 또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천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작은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영천의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또 부각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년들을 또 채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활동들이 모여야 청년이 지역에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완산동 도시재생 지원 사업 내에서 곧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관 기관이거든요. 주관 기관이 공고를 띄우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선발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좀 고민이겠습니다만은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팀으로 자격 제한을 둘 것 같고요. 도시 재생과 관련한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500만 원 정도의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청년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관계를 맺게 되면 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선생님들께서 또 발돋움하실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또 돕는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지자체 공모 사업 같은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쟁력들을 높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청년 창업가들의 기술 혹은 역량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그런 사업을 곧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할 겸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청년 그 자체로서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가 10명,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뭐 데모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떤 회의 같은 것들도 계속 해 나가는 활동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들을 우리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지역 시의원도 되고 또 도의원도 되고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질문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박희찬 연구원님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모이셨는데 다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 용기가 안 나는 것도 있고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얘기를 그냥 좀 짧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와서 해주세요. 저 뭐 막 적어왔는데 뭐 제가 적어놓고 제가 안 읽혀갖고 그냥 한번 제가 여기 왜 오고 어떻게 살다가 여기 앞에 나와서 저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한다 해놓고 제가 사실 그냥 내가 할게요 이랬거든요. 전 살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엄청 떨렸고 약간 막 손이 떨리는 거라 그래갖고 내가 이게 그래도 아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지만 그거는 뭔가 네가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내가 겪어내는 거는 내가 성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영천 온 지 7년차 귀농입니다. 전 농업인이에요. 지금 포도 농사 짓고 있고요. 겨울에는 깻잎도 농사 짓고 있어요. 2014년도에 어머니 아버지랑 시골 내려갈까 저도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결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7년 차가 벌써 됐는데 청년 단어 이런 거를 서울에서는 처음에 청년하면 뭐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한참 뭐 정책적으로도 이게 들리고 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이란 폭이 너무 모호하기도 했고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내려와서 청년 얘기가 듣다 보니까 내가 청년이구나 그때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에 들어가고 이제 어른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는 제가 어디 가나 막내니까 아직은 앞으로 한 10년은 막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막내 취급받고 하는 것까지 저도 이제 나도 참여를 해서 여기에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래 내가 희생을 하자 그래서 항상 뭐 총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항상 총무잖아요. 막내는 총무 네가 돈 관리해라 뭐 좀 쉬다 해라 저거 뭐 음료 날라라 이런 거 떡 준비하고 항상 이런 거 했어요. 뭐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뭐 술 일로 와라 술 먹으라면 술 먹고 해 뭐 춤춰라면 춤추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뭔가 제가 단체에 이렇게 있으면 게재를 하고 싶잖아요. 이게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뭐 되게 제가 이상적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수출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고 영천이 농업인들이 조금 더 큰 물건을 받아서 잘 파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조금 내 돈 버는 것보다 좀 같이 사는 사회를 좀 되게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 좋다 하면서 결국은 내 거 팔아줘 이러시거든요. 회장님들이 내 거 해줘 니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단체 거도 아니에요. 개인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려서 이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제가 어떤 소모품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2-3년 정도. 그리고 나와서 내가 뭘 조금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가 그러면 좀 참여를 하면서 사회에 좀 참여해서 내가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 그리고 항상 저 사람들 보고 내가 뒤에서 욕을 하잖아요. 술 먹고 막 자꾸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좀 먹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 내가 좀 더 게재하는 다른 걸 더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걸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상한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나아지고 싶고 제가 좀 더 영천에 스며들고 싶고 또 영천이 막 날라다니네. 영천이 조금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 계시고 젊은 분들 생각보다 많잖아요, 구석구석에. 근데 이게 뭔가 젊은 사람들이 놀거리가 없어요. 10대는 PC방 가고 20, 30대는 술 먹고, 뭐 다른 도시도 그렇겠지만 그런 거보다 조금 더 뭔가 저도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한 문화가 너무 없고, 물론 인구는 10만밖에 안 돼도 다 다양한 개체들이잖아요. 다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항상 축제하는 거 보면 어른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게 좀 중점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걸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데가 없더라고요. 들어줄 데가 없어서, 그럼 정치를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누고 이야기를 좀 모으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청년은 별나 이런 얘기만 들려요. 제가 저 엄청 싸웠거든요. 좀 미친놈처럼 싸우게 돼서 한 번은 막 어르신들 막 어쩌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성험만 되고, 이거는 이 막 공중에 날려버리는 에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하나가 되면 좀 그렇고, 각자 개개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거를 중요시하면서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좀 힘드신 것도 같이 나누고 그게 힘이 돼서 같이 좀 참여하고. 저는 떠날 수가 없어요. 시골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대출을 받아서 15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은행 거라서 아직. 다른 분들은 뭐 창업하다가 이제 막 떠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가면 나는 이제 친구가 없잖아. 저는 젊은 사람들 떠나면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이건. 왜냐면 좀 친해질만 하면 친구들 몇 번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말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여기서 되게 본인들 고민 좀 하고 여기서 그거에 정체성이 돼서 잘 살 수 있는 영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앞에 강의 내용 중에 다른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실까요? 네. 네. 질의응답 좀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 청년 조례 정책 같은 것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례 정책 수립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시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도 한 청년이고 시민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간단한 것 같아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청년 기본 조례라고 하면 그 시민의 주체인 청년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소리를 반영을 시킬 때 우리가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청년 스스로도. 그 대안을 가지기 위한 연습은 이런 만남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그 필요한 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일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청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그때부터 청년이, 저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거듭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전에도 조례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공무원을 바라보고 지역살이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 제안할 수 있는 정도의 청년 네트워크, 또 청년 활동들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사실 청년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문제겠죠. 나는 공간이 필요하다, 뭐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뭐 관이라든지 또 전문가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조례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조한 쌤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이런 모임을 해서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도 사실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되고 뭔가 위에서 내려오듯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 지속성이 이게 힘이 다 해버리지 않을까, 이거 어설프게 가다가 확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좀 사실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하려면 아까 창업도 말씀하셨는데 돈을 먼저 가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상적인 걸 먼저 보고 꿈을 향해 가야 할지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정말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 난 창업해야 돼 그러면 다 각자 원하는 것만 해버리면 그게 또 힘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어느 그 조직이나 도시에서 사실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금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와 그리고 공무원 조직 사이에 있는 간극을 좁혀줘야 될 무언가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중간 지원 조직이고 그게 지금 이미 대도시에서 다 생겨나고 있는 청년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업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CU 육성 사업 같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무원 조직이 직접 하지 않지만 민간과 좀 더 가까운 물론 중간 지원 조직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존재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우리들은 1년 2년 있다가 사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것들을 어떤 사무적으로 받쳐주고 우리가 좀 더 정책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센터나 뭐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사실 청년들 스스로 낸다면 마다하지 않을 도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서는 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창업 관련돼서는 그 질문 주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특정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양극단의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두 가지는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뭘부터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꿈을 쫓아가는 분도 계셔야 되고요. 현실을 쫓아가는 분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쫓아가는 분들이 뭐 꿈을 쫓아서 정말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현실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바닥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 또 꽃을 피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작은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말 그대로 영천의 창업은 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키를 누가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여기는 대도시처럼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크게 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을 따라와주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선우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또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떡 같은 질문에 찰떡 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 제가 아까 그 강의를 좀 제대로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그 도시 재생 사업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청년 활동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 거면 뭐 성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근데 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뭐 어떤 걸 했나 뭐 성과 같은 거 3년 정도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까 뭐 우리 동네 보안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인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게 다 말씀 주신 다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나 그런 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팀 활동이랑 그 다음에 전체 저희 조직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3년간 하면서 청년 네트워크가 바뀌었던 건 그래도 좀 그 이제 청년 네트워크 회원 당사자가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조금 구조가 나가신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가 그 2017년 19년인 1기 때는 예산 편성에도 관여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겨우 해냈고요.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한번 만날 때마다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 수당이 지급이 솔직히 너무 과하다. 이걸 좀 줄여서 팀별로 활동비를 지원을 해줘라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됐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게 좀 많았고요. 아까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바꿔 나가는 것도 사실 그런 성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팀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성과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그냥 저희가 이제 13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참여 중인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이제 워낙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면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약 4년에서 5년간 이제 한 40억 규모의 이 동네를 바꿔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대부분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이렇게만 넘기면 그 안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바꾸겠다는데 대부분 다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중점적이고요. 예를 들면 뭐 SOC, 생활용 SOC나 아니면 뭐 도로 확장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되는데 요즘은 국토부에서도 좀 테마를 보고 많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전문가의 넘어니까 제가 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성과는 저희가 좀 주민들이랑 컨택을 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든 것 같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학교를 합니다. 그 주민학교가 사실 행정에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조직에서 했던 어떤 주민학교에 저희가 이제 강사로 들어가서 청년들이랑 뭘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뭐 화단을 가꾸고 버려진 지역에 이렇게 화단을 가꾸는 이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작은 것부터 좀 바꿔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도시재생 사례에 굉장히 좀 좋은 사례들을 보면 정선의 그 18번가의 기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죠. 거기서는 먼저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요. 저희도 그 취지를 좀 받아서 그럼 우리 근처에 있는 이 동네 화단부터 좀 바꿔보자. 담배빛 꽁초 널브러져 있고 그 이제 너무 담배꽁초가 많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자연스럽게 흡연 장소인 줄 아세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를 꽃을 심으면 담배꽁초 안 버리겠지. 실제로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연구 보고서를 지금도 작성 중에 있는데 이 청년 기반 도시재생 사업의 마스터 플랜부터 해서 청년이 좀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실효적인 방안을 가져오는지 외부의 사례도 보고 좀 감수도 받고 저희가 좀 활동했던 어떤 그런 사례도 넣어서 좀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앞으로 좀 마스터 플랜을 넣을 때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달라. 좀 이런 식인데 네,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언니 할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그리고 맨 처음 질문이 사회적 기업 여쭤보시지 않았었나?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게 그래 다 끝나신 거예요? 저 박희찬 연구원님께 답변 듣고 싶은데요.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영천에서 많이 진행 중인데 창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 어떤 청년들의 창업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저 영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참여를 그러면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다른 지역의 청년 사례까지는 다는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그 영천의 도시재생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총 3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개의 사업은 소규모 좀 작은 도시재생 사업이고 2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뭐 40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100억이 넘어가는 형태의 사업비가 이제 집행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주로 건물을 짓고 또 도로를 개선하고 하는 하드웨어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부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청년 창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도시재생 사업의 대부분은 청년들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아직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3군데의 지역의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만 봐서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에 청년들을 위한 그 자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목적 측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인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형태들은 아무래도 점포 사업 같은 것들 많이 하죠. 지역이 쇠퇴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괜찮은 점포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유입시켜 보자라고 하는 방식의 창업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사례들은 사실은 멀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Y식당 같은 경우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골목길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가게가, 우리 점포가 한번 기여를 해보자 라고 하는 방식의 창업이 지금 단계로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경험들을 지역에 녹여내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동영상 관련한 기술이 있다, 혹은 디자인 관련한 기술이 있다 싶으면 우리 지역을 내가 가진 기술로서 한번 직접 바꿔 나갈 수는 없지만 바깥으로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해 줄 수는 있겠죠. 또 내가 가진 기술들이 뭐 교육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과 관련 같은 사업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목적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 사업과 부합하는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차차 또 고민을 해 나가면서 아이템들을 발굴해 나가는 또 그런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참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제 뭐 질문 사항은 더 없으신 것 같고, 너무 춥죠. 있어요. 여기 대답해 주신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재생 쪽이었는데 도시재생 말고도 청년을 위한 다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영천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좀 굉장히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선생님이랑 저랑 도시재생 부분에서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팀 활동으로 도시재생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팀 안에는 사실 그 네트워크 안에는 이제 대표적인 팀이 문화 관련된 정책이랑 그다음에 창업,
그다음에 뭐 소셜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가 워낙 이제 대세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 건강. 사실 청년 건강이라고 하면 이 정신적인 건강에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 제일 대표적인 팀이 저희 문화팀이 사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나 사실 문화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생을 건드리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저희 문화팀 같이 보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그쪽도 좀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술인 지원 단순히 이런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영천도 그렇겠지만 울산도 버스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끊겨요. 그래서 청년들이 늦게까지 못 논다. 그래서 야간에 버스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설문을 받자. 한두 명 받는 게 아니라 뭐 1, 200명 받는 게 아니라 6,000명 정도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지금 보고서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왜 문화활동이랑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지금 청년 기본법상에도 뭐 능력 개발부터 해서 주거 뭐 대표적인 것들 네 그런 영역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질문 사항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이거 붙여주신 거, 네네. 보내드리라고요? 아니, 같이 하면 안 될까? 요거 아까 포스터 붙여주신 거 세 개만 할까요? 그러면 하나씩만 골라주실래요? 이제 이거 하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 아메리카노 어디 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소시민. 네. 소시민님 먼저 하실까요? 여기로 오셔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왜 소시민 적으신 거랑 좀 스토리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그냥 소심이라고 적은 건 그냥 소소하게 그냥 영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적은 거고요. 저는 그 영천에서 나고 영천에서 쭉 살고 있고 그 IT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여기 참석은 뭐 어차피 여기 뭐 아까 전에 강구민 쌤하고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뭐 영천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를 했고요.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참여를 하셔서 혹시 뭔가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냥 앞으로 어떤 영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좀 많이 오고 싶은 영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시고 혹시 네. 그냥 지극히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고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강요하면 폭력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커피숍 왔으니까 아까 아메리카노는 안 계시고 커피 쓰신 분 있을까요? 커피 안 해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얼굴도
맞섞여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도 좀 알고 또 만나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어떤 크리에이터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저는 영천이 제가 사실 어제도 이제 아침까지 여기 술 마시고 대구에서 놀다가 왔는데, 이제 영천에는 솔직히 청년들이 놀만한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고 이제 요런 뭐 활동 이런 거 한다길래 제가 잠깐 들려봤는데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적으신 건 그냥 아무 상관없네요. 전혀 상관없는 거는 어른이 분 아까. 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천에 살게 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원래는 대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잠깐 그래서 친구들이 주변에서 제가 행정학과를 나와서 친구들이 다들 휴학을 하고 공무원을 하길래 저는 공무원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무작정 했던 휴학이었고, 그렇게 영천에 와가지고 제가 공무원 말고 공기업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싶어요. 네,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요즘에는 창업이나 창직을 하라고 막 많은 말이 나오는데 조금은 막연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어른이라고 적은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뭔가 대학생이지만 아직 취향이라던가 마음은 아직 어리다고 느껴져서 그냥 어른이라고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7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6시죠. 이제 맞춰도 될까요? 맥주 밑에서 여기 너무 추워서 혹시 맥주 이제 한 잔씩 더 드실 분들 밑에서 맥주 한 잔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좀 병신같이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